오늘 저는 제주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호남 제주 공동선언과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은 단순한 지역협력 수준을 넘어 제주의 미래 방향과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정작 제주도민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이라면 가장 먼저 도민에게 설명하고 도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치적 공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의 결정권은 제주 도민에게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명서를 통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주도민을 배제한 정치, 제주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치, 책임없는 침묵의 정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선거 마지막 주말 위성문 후보는 제주에 없었습니다. 그는 전북 전주시 시장 사거리에서 소위 호남연대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호남에서 태어나 제주 서귀포에서 정치적 성장을 이룬 3선 국회의원이자 제주도지사 후보. 그러나 그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말을 제주가 아닌 전주에서 보냈습니다. 제주도민에게 직접 전해야 할 메시지는 제주가 아닌 호남 현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왜 선거운동 기간 내에 호남 제주 초광역 메가시티 공약 구상을 제주도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위성군 제주도지사 후보는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민형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의 3자 공동선언을 통해 호남 제주 상생발전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를 호남 제주 메가시티 구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었다면 왜 선거 초반부터 도민에게 공개하고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왜 막판이 되어서야 알려졌습니까? 도민의 반발이 두려웠던 것입니까? 논란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제주도민에게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없었습니다. 중앙당은 홍보했지만 정작 제주도민은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도민은 없고 정치인들만 있었습니다. 도민은 빠지고 정치적 연대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도민 배제된 메가시티 구상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에너지, 협력, 해상교통 연계, 농수산물 유통, 관광 공동상품, 로케이션, 생활인구 확대 등은 모두 제주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민은 그 논의 구조밖에 있습니다. 언제 설명했습니까? 언제 공론화했습니까? 언제 농업인과 논의했습니까? 언제 청년들과 토론했습니까? 언제 소상공인과 시민사회 의견을 들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도민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제주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주의 주인은 제주도민입니다. 도민 없는 정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도민 없는 협약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도민 없는 정치는 결국 도민을 무시하는 정치일 뿐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12년 동안 제2공항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끝까지 책임있게 정리하지 않았는지. 2024년 총선 당시 위성군 후보는 제2공항 필요하면 성산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투표나 공론조사로 결정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왜 도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번 전주 공동선언은 그 방향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를 호남 광역공과 해상교통, 관광에너지 네트워크로 묶는 구상. 그렇다면 제주 독자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인 제2공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침묵은 단순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이미 내려진 정책적 선택입니까? 그 선택은 과연 제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김성범 후보 역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왜 침묵합니까? 왜 도민 앞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제주 정체성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침묵은 회피입니까? 침묵은 동조입니까? 아니면 책임지기 싫다는 것입니까? 정치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입장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침묵으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제주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더욱이 김성범 후보는 그동안 제2공항 추진에 찬성한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대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해왔습니다.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말 제2공항 추진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공항 추진에 대해 찬성이라면 왜 홍보 공보물에는 공항을 의미하는 기억자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까? 말과 행동이 왜 다릅니까? 제2공항 말로만 존재하고 실제 공약에서는 지어진 것입니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번 공동선언과 호남 제주 연계 구상을 보며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제2공항을 말하면서도 다른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저터널 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도민들은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입니까? 해저터널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입장입니까? 이번 공동선언으로 제주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 제주도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역사, 청소년 교류, 재생에너지 협력, 관광상품 개발, 고향사랑 기부제 연계, 해상교통 협력, 농수산물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주 경제에 어떤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까? 국가 예산은 얼마나 투입됩니까?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가 생깁니까? 농어민 소득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도민 삶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명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없습니다. 도민들은 선언문이 아니라 결과를 원합니다. 구호가 아니라 성과를 원합니다. 도민들은 협력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협력이 아니라 편입의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상생, 협력, 공동 발전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제주가 방역협력 체계 속에 편입되는 방향입니다. 해상교통협력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늘길 문제는 11년째 제자리입니다. 농수산물 공동 판로를 이야기하면서 제주의 브랜드 가치는 과연 누가 지켜냅니까? 누가 결정하고 누가 통제하는지 도민은 알지 못합니다. 결국 제주의 이름과 가치가 외부 구조 속으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진짜 협력입니까? 아니면 제주가 하나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는 편입입니까? 제주는 누군가의 부속 지역이 아닙니다. 제주는 독립적 주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특별 자치도입니다. 제주가 호남이 일원이었다는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동선언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후보는 80여 년 전 제주가 호남의 일원이었다는 취재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매우 명확한 인식이며 제주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위험한 발언입니다. 일부에서 언급되는 과거 행정 지리적 연계를 근거로 제주를 호남 권역의 일부였던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역사 왜곡에 해당합니다. 제주는 특정 시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독립적 지역적 정체성과 자치적 구조를 가진 공간이었으며 단순히 어느 권역의 하위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특히 1948년 전후 역사적 분류와 이후 행정체계 형성 과정을 단순화해 호남의 일원이었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주 역사의 독자성과 자치성을 훼손하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발언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명확한 설명과 함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자칫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호남 제주 메가시티 구상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집니다. 제주는 협력의 대상이지 역사적 해석을 통해 번역에 편입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주는 제주입니다. 제주는 특정 번역의 일부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제주는 독립된 역사와 문화, 언어와 정체성을 가진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를 하나의 광역권 구성 요소로 단정하는 것은 제주가 축적해온 고유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인식입니다. 제주는 협력의 대상이지 편입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주도민은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주가 독립적 주체가 아닌 종속된 구조로 해석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제주는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지닌 보물섬입니다. 이 정체성은 어떤 정치적 필요나 정책적 정당화 논리로도 희석될 수 없습니다. 위성군 후보는 왜 침묵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위성군 후보가 해당 발언이 나온 자리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나 유감 표명 없이 함께했다는 점입니다.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 발언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침묵은 동의입니까? 아니면 무책임입니까? 제주의 정체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주의 이름과 같이 도민의 자존심은 그 어떤 정치적 연대보다 앞섭니다. 위성군 후보는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위성군 후보는 12년 동안 서귀포를 대표한 3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0년이죠. 그 시간 동안 서귀포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원도심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 비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12년 정치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생각은 있습니까? 설명 없는 정치, 책임 없는 정치,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치. 도민들은 더 이상 그런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고한 설명이나 정책 회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하나, 위성군 후보는 호남 제주 공동선언 추진 과정과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제주도민 앞에 전면 공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도민이 배제된 채 진행된 정책이라면 그 과정 자체가 정당성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 이원택 후보는 제주가 호남의 일원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제주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정체성 문제를 단순 발언으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나, 김성범 후보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번 논란과 핵심 쟁점에 대해 즉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침묵은 책임이 아니라 회피이며 회피는 정치를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 도민을 배제한 정책 추진과 제주 정체성 훼손 논란에 대해 관련 모든 책임자들은 정책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합니다. 설명 없는 추진, 동의 없는 결정, 책임 없는 결과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수용 가능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도민 앞에서 책임질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이익입니다. 저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호남 제주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 다음과 같은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해당 구상은 제주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단 사안임에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 없이 논의되거나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모든 정책은 어떤 형태든 도민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그리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광역단위 연계 구상은 사실상 제주가 주체가 아닌 구조 속에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자율성 그리고 도민의 결정권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에 고기철 후보는 호남 제주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전면 공개, 객관적 검증, 그리고 도민 중심의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6월 3일은 선택의 날입니다. 전주에서 협약을 맺는 정치가 아니라 제주에서 책임있게 답하는 정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주의 미래는 어떠한 외부 구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 없습니다. 제주의 이름과 같이 그리고 도민의 자존심은 그 어떤 정치적 연대보다 앞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6월 2일 국민의힘 서울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고기철입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한두 가지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질문은 성명서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방송의 장수입니다. 이 9장에 나온 메시지가 없어요. 호남연대를 반대한다는 건지 아니면 부울경처럼 메가시티를 제주도 쪼개기 위해서 동제주 소제주 반대한다 그러면 뭘 제주도를 독립하겠다라든지 뭐가 알맹이가 없고. 아니 제주도를 독립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독립하겠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뭐 독립하겠다는 뜻으로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메가시티는 알다시피 교통망이 광역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산업 그다음에 행정체계가 연결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경제권이 되고 이게 도시 강력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메가시티 정의인데 지금 메가시티에 관련된 부분은 부울경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름대로 좀 강력한 어떤 정책적으로 드라이브 그렇지만은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주가 지금 제주는 오랫동안 독립적인 그런 어떤 자치성이 있고 제주의 브랜드가 있는 것입니다. 호남과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제주의 이름만 걸어도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안심, 도민들한테 우리 전 국민들에게 안심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보장받고 있는데 메가시티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 과연 제주에 보유한 이런 가치들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어떤 구상을 얘기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전에 당연히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편입이 아니라 연대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다른 자치단체와 연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제주가 편입이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는 인구라든가 아니면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이거의 중심은 아무래도 육지에 있는 강력한 인구도 많고 그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뉴스엔데주 현달환 기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전에도 질문했지만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겠다 해갖고 제2공항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고 해저 터널 그쪽으로 방향을 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입장하고요. 네. 다른 언론에서 기자분들이 고기철 후보에 대해서 이런 기사에 대해서 쓰면 언론사에서도 좀 배제한 그런 것이 좀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거에 대한 소감도 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질문에 아까 해저터널 언급을 하셨는데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한다는 부분, 해상교통 연결한다는 부분을 발표가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게 해저터널밖에 없거든요. 제2공항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 제주도의 성장축인 제2공항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까 언론사 배제 관련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언론 기사에 대해서 그런 거를 올리지 못하게 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소문이 들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이 정도 하시죠. 그 선거 기간 동안 소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예, 도민들에게 충분히 서귀포가 발전하려고 하게 되면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도민들께서 특히 서귀포 시민들께서 많이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민주당 정치 독주에 그 책임을 우리가 책임과 권한을 주었는데 서귀포가 점점 낙후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그 메시지에 주력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설득하고 서귀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발표에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제주경찰청장을 역임을 하셨는데 현재 제주경찰이 사건을 송치를 하면 그 관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어디 경찰청이 어디 관할이죠? 이제 우리 제주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기소가 되면은 네. 관할은 제주지방 그렇습니다. 법원이 되죠. 근데 그 사건이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은 관할이 어떻게 관할은 광주. 예, 광주에서 바뀌고 있죠. 그렇죠? 광주 고등 예. 법원, 광주 고등 검찰청. 물론 이제 일부 전체 그런 거지는 않은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네, 네.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광주에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난 2006년 7월 1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을 하면서 그 제주는 외교 국방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라고 기념사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성건 후보가 선언한 선언문에 따른다면 이제는 제주의 경제도 호남이 예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불안감을 일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위성건 후보의 선언을 두고 수구 출신 정치라고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에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이번 선거는 제주의 독립, 제주의 자치권 확보하는 그런 선거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위성건 후보가 전주에 가서 호남에서 상당히 협약문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보님의 전체적인 생각을 종합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신다면 어떤 의견을 주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거라는 것은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가셨기 때문에 제주가 지금 사안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엄중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농가, 어가 포함해서 우리 저 관광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다 어려운 사안인데 이런 부분을 더 듣고 현장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노력을 해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전주에 가서 우리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발표문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전북도지사 후보인 이원택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성건 우리 제주도 후보는 전북도지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둘러 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도민들의 의견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역시나 김성범 후보의 그 칭따오 노선 개선안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승인은 뭐 차치한다 하더라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관여한 적이 없다는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판례를 인용을 하겠는데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분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겠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대법원이 한 최근의 판례인데요. 그 일각에서는 추후 향배에 따라서 가상 이 선거의 결과가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거나 하는 그와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그 후보님의 의견이 좀 밝혀줄 수 있다면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적인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할 사안은 아닌데 분명한 사실은 도민들한테 저는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1차 토론회 때 제가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해수부의 소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동의든 승인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용어든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거였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법적인 뭐 이렇게 적용법조를 가져오게 되면 답변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도자를 내면서 자기네 승인 권한이 없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어느 노단에 불구하고요, 자기 책임을 외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공직선거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호도하고 도민을 속이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면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취재 일정 속에서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고기철 서울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